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호흡을 맞춰서 지방시대 위원장. 근데 지방시대 위원장 이전에요, 그저께 그 위촉장 수여식 때도 대통령님께서 지역균형발전 이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를 하시더니 오늘 또 한 번 강조를 하셔서 심하게 압박을 받고 있는 지방시대 위원장 김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 좀 생소하시죠? 이전에 그 국가균형발전을 책임졌던 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를 책임졌던 자치분권위원회 두 개를 합쳐 놓은 겁니다. 지난 정부에서. 그래서 이름을 지방시대위원회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있고요. 이번 정부에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그래서 일종의, 다시 얘기하자면 지방살리기위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보면 결국 지방 살리기는 국가 살리기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은 건 부산을 포함한 부울경이 해양 강국으로 가는 해양 수도로 가기 위해서는 해수부 이전이 신속하게 돼야 되고, 해수부만 이전하는 게 아니라 해수부와 관련된 기관들이 있습니다. 공공기관들도 함께 신속하게 이전이 돼야 하는데, 그 공공기관의 이전 문제가 우리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을 해야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해수부와 협력해서 공공기관을 신속하게 이전할 거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발제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공공기관 이전만으로 지방이 살아날 수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 대통령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시도 단위로는 더 이상 지역발전이, 균형발전이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도 단위를 넘어서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부울경, 그리고 대구 경북, 그리고 광주 전남, 그리고 충청권, 이런 그 권역별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좀 받았습니다. 저도 주어진 시간이 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수부를 이전하면 당연히 큰 공공기관이 오기 때문에 부산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해수부만 이전한다고 부산이 지금까지의 침체를 벗어나서 완전히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느냐,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해수부가 왔을 때 해수부를 포함한 관련 공공기관들이 반드시 함께 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부산이 명실공히 해양 수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번 혁신도시, 노무현 대통령 때 혁신도시를 만들 때 부산은 혁신도시가 세 가지 주제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가 해양수산이었고요, 두 번째가 영화산업이었고, 세 번째가 금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혁신도시가 제대로 만들어졌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지방이 어렵지는 않았을 텐데, 참여정부 때 혁신도시 추진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다가 그 정부가 바뀌면서 혁신도시 2단계 추진사업이 계획이 다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2단계 사업들이 전부 중단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혁신도시라고 하는 게 공공기관이 이전해서 오면 그 공공기관과 함께 그 관련 있는 대학들에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양성이 되면 당연히 함께 그 인재를 보고 기업들이 수도권에서 찾아오게 만들어서 공공기관과 대학과 기업이 하나의 클러스터를 만드는,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지역 혁신 성장의 거점을 만들자는 거였거든요. 근데 공공기관 이전 이후에 그 이후에 정책들이 다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혁신도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공기관이 이전되어서 그 공공기관의 직원들만 와 있는, 그것도 전부 다도 아니고 그런 혁신도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해수부도 마찬가지다. 해수부만 오는 것에 그치면 부산이 해양수도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해수부와 함께 1차 이전 당시에 왔던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지금 추가해서 올 수 있는 공공기관들도 함께 와야 됩니다. 이것도 속도가 중요합니다. 해수부가 이전될 때
반드시 그 공공기관들도 함께 이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해수부가 공공기관들을 지정하고 그 지정된 공공기관들이 이렇게 이전하겠다라는 계획을 지방시대위원회와 협의하면 지방시대위원회가 그 절차를 밟게 돼 있는데요. 아까 전재수 장관께 해수부가 추진해 나가는 절차에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의 절차 때문에 시간을 끄는 일은 절대로 없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신속하게, 가장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부산이 함께 해야 될 게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업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HMM은 우리 전재수 장관께서 열심히 HMM 본사가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HMM은 그나마 정부의 재정이 투입됐기 때문에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런 기업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도 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민간 기업들에게 왜 수도권에만 있냐 지방을 안 가고 이걸 물어보면 제일 많이 하는 대답이 지역에 가면 특히 미래첨단산업, 미래산업들의 기업은 좋은 인재를 뽑기 어렵다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특히 R&D가 요즘은 연구개발이 중요한데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석박사급 인재가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역에 가면 그런 우수한 인재를 뽑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지역은 영원히 발전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수도권에서 인재를 뽑아야 되니까 기업은 수도권으로 가야만 된다.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건데 이 고리를 끊어서야 됩니다. 공공기관이 오는 것뿐만 아니라 부산에 있는 부산대학교, 국립해양대학교, 여기 부경대학교를 포함해서 해양수산과 관련해서는 전국에서 부산에 있는 대학들이 전국에서 탑이 되는 가장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는 그런 대학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업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으면 박수를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수부 이전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 그와 함께 부산 지역에 있는 해양수산 분야의 대학 그 분야만큼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를 만드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기업이 스스로 찾아오게끔 만드는 그런 해양수도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해수부와 협력해서 해수부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교육부나 다른 부처들도 함께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함께 협력해서 반드시 부산이 대한민국의 해양수도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던 이제는 지역도 시도 단위가 아니라 권역별로 함께 해야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이번 대선에서 공약으로 나갔던 5극 3특이라고 이름 지어져 있는 그런 균형 성장 공약입니다. 5극은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그리고 부울경, 대구, 경북,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자는 거고요. 3특은 강원, 전북, 제주를 특별자치도로 해서 그 3개의 도는 특색 있게 발전시키자는 얘기입니다. 부울경이 그중에서도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울경마저도 이런 권역별 발전 전략에서 수도권과의 경쟁에서 지금처럼 계속 밀려버리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정부에서는 5극 3특을 중심으로 권역별 균형 성장 전략으로서 대한민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다라는 정책으로 지금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대통령께서 워낙 속도와 성과를 강조하고 계셔서요. 이 부분도 거의 밀린 숙제하듯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까지도 국정기획위원회와 이 5극 3특을 통한 국가균형성장을 어떻게 나갈 건지 부처들과 관련 내용들을 협의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대한민국의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표 균형성장 전략은 어떤 것인지를 국민 여러분들께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울경의 경우에
지금 그 부산 경남이 행정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과 그러면 메가시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선협력 후 통합입니다. 협력을 통해서 권역별로 경제권과 생활권이 하나로 되게 만드는 사업이 우선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행정통합도 훨씬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행정통합은 지역의 자율에 맡겨서 지역 스스로 풀어나가게 할 겁니다.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5급 3특 전략에 따라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권역별로 수도권과 같은 경제권과 생활권을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차가 없어도 적어도 이 권역 안에서는 대중교통으로 다닐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이 앞에 청년들이 많이 계시는데 부산, 창원, 울산을 오가는데 차 없이는 못 다닌다고 하면 청년들이 바로 자가용을 가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으로 다닐 수 없는 지역이 돼버리면 그러면 수도권과는 확실하게 격차가 생겨버리는 거죠.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창원에 있는 청년이 부산에 일자리를 구하면 집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는 권역별로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이 어디에 직장을 구하든 출퇴근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예를 들자면 이런 것부터 생활권을 만들어야 경제권도 하나가 되고 경제권을 권역별로 만드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해서 그걸 통해서 권역이 자연스럽게 필요하다면 행정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라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부울경 지역이 이제는 청년들이 떠나가는 지역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한 해 16,000명 이상의 20, 30대가 부울경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한 해 6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수도권의 부동산이 배겨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대로 권역별로 경제권과 생활권을 만들어서 전국이 골고루 5개 이상의 수도권을 만들어가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이 부울경의 해양 수도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